안녕하세요. 바른자세연구소 이주석 소장입니다. 오늘 삼삼 출첵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면 척추 수술 이제 전후 이야기인데요. 척추 수술 처음에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며 그리고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먼저 현대인들이 척추 수술 및 근골격계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 이런 수술은 척추 수술이나 이런 근골격계 수술은 당장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골격계 환자들은.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할 때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게 어떤 병원을 선택하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왼쪽 어깨에 오십견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 계신데 그 지방 병원에서는 어깨가 오십견이니 어깨 팔이 안 올라가니 수술을 당장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어깨 수술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뭐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수술하는 게 좋은데 저희 아버님이 20년간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인슐린 벨트라고 내 배에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고 20년간 계신데 그런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바로 하자고 권유한다?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 환자는 이 혈액이 짙어지면서 순환이 빨리 안 돼서 조그만 상처도 빨리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어깨를 째서 쏘관을 수술을 한다? 이 겉에 있는 부분이 잘 안 낫는다 치면 뭐 약도 바르고 치료도 하겠지만은 이 몸 안에 있는 부위에 이게 상처내서 수술했을 때 잘 안 아물었을 때 합병증과 부작용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득을 했죠. 아버님 지방에 사지 말고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어깨 전문 병원 가서 한번 다시 검사를 받자라고 설득했더니 그래서 아버님이 그 알겠다 해서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되셨는데 서울 올라와서 어깨 전문 병원 찾아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해야 되면 해야 뭐 그렇게 막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수술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 의사분이 하는 말이 아버님 당뇨가 오래되셔서 당뇨 담당이한테 이런 어깨 수술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건대에서 당뇨를 20년간 지금 관리받고 계신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우선이 아닌가요? 지금 이 환자가 당뇨가 있어서 그런 합병증이 걱정이 되니 당뇨 담당이한테 이런 수술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오라는 게, 그래서 그 병원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끝에는 이제 수술은 안 하시고 이제 보존 치료로 많이 좋아지시긴 한데 어쨌든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요. 한 병원만 가시지 말고 어 이제 제가 병원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주로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어 적어도 세 개의 병원을 가세요. 네. 그래서 세 개의 병원 가서 적어도 두 군데 이상 또는 세 군데에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거를 고려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한 병원에서 가서 한 병원에서 수술하게 해서, 물론 급성으로 막 이렇게 큰 사고로 막 골절되고 막 이렇게 피가 철철 나고 이런 거는 급성으로 그 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외에, 그 외에 이런 척추 수술이나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세 군데 정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병원을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첵 듣는 여러분은 절대 한 병원 가서 당장 수술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세 군데 정도 가서
두 군데 이상 수술을 생각하면 그때 수술을 안 돼. 꼭 여기. 그건 저기요, 그 보급반이라. 그 요즘 아버지 척추 수술 필요해요. 환자가 많은데요. 저희 지금 현대에 어, 이렇게 저희 도표를 보시면 저희 나라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백내장.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이 안과 질환들이 제일 많이.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제일 많이 한대요. 지금 저희 나라의 수술을 보면 지금 전년 대비 5.8%, 연평균 증가율은 5.6%.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일반 척추 수술이랍니다. 이게 이제 거의 20만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1.3%, 연평균 3.7% 증가율을 보인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하시는 분은 아마 길 가시면서 10명 중에 4~5명 아, 이거 이게 가려웠는데 여기. 수술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왜 수술을 많이 권유하는가를 보시면 수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걸 보시려면 먼저 뭐 일반인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의료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급여 수가가 있고 비급여 수가가 있어요. 아마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은 아닌데 물리치료 시 의료 수가가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적외선 치료가 보통 의료 수가가 나라에서 병원으로 주는 금액이 650원 준대요. 그다음에 표층열 치료는 우리 핫팩이라고 있죠. 핫팩이 의료 수가가 380원. 네. 그다음에 저출력 레이저가 조금 이제 저출력 레이저는 물론 저출력 레이저 처방 같은 거는 그 한 부위당 횟수 제한이 있어요. 금액이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대신. 그래서 이런 병원 수가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많이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직원도 써야 되고 임대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급여 치료보다는 어떤 거 이렇게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권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급여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한 비용 영수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상부 경추 쪽에 디스크와 협착이 있어서 시술했을 때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 총 영수증을 보시면 총 납부할 금액이 320만 원. 보통 우리 목 시술이나 허리 시술이 비용이 300에서 뭐 병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비급여로 해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급여 항목이 납니다. 아까 보셨죠? 물리치료 하나, 뭐 전기치료, 뭐 표층열 치료 다 받아도 병원 수입이 많게는 뭐 1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시술을 하고 나면 3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척추 수술 환자 영수증인데요. 이분은 이제 척추 수술을 두 부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한 군데 하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수술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경우인데 보통 수술 비용은 뭐 병원마다 좀 틀리지만 700에서 1000만 원, 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얘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11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대학병원과 일반 동네 전문병원과 차이가 뭐냐면, 대학병원은 약간 좀 FM대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해요. 6개월 정도 보존 치료를 먼저 실행을 한후 보정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다면 수술을 했을 때 나라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의료수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간 보존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바로 수술 들어갔다? 그러면 의료보험 그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병원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 왜 6개월 동안 보존 치료 안 하고 바로 수술했어? 너 수술비 받으려고 그랬지? 이러고 병원비에서 다 삭감시켜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척추 전문 병원이나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런 분도 있어요. 급성으로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고, 뭐, 도저히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는 사람한테 6개월 동안 버티세요. 그거는 환자한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의 신청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 이제 그런 수입들보다 비급여, 이런 시술이나 수술에서 병원 수입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병원을 한 병원을 잡지 말고 세 군데를 가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수가 차이에서 수술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배우는 기술이 주사와 약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은 거의 시술이나 수술 위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매출을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병원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사업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 동네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뭐 물론 일반 동네에서 시술하는 곳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충격파 그런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해서 병원에 이제 수입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보건복지부 여기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온 거예요. 뭐 여기 병원 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들이 있구나. 예,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정병원, 뭐 건강보험심평원 뭐 이런 간판이 막 걸린 병원들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간판이 현수막이 걸렸대서 저 병원이 전문 병원이야, 보건복지부 인정한 병원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자 스스로가 이 병원에 인정하는 건 맞는지 보건복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비교할게요. 제가 원정도에 가면 바지락 칼국수가 유명한데 다 원조라고 얘기하죠. 예. 이렇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더라.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은요, 광고 홍보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그렇게 홍보 마케팅을 안 해도 환자가 넘쳐나거든요. 소문에 소문을 이제 입소문에서 많아서 그렇게 광고 홍보를 안 해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가대 홍보나 가임 진료나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홍보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너무 가장된 이런 홍보나 너무 그추장스럽게 많이 한다면 그 병원을 한번 보건복지 사이트 가서 정말 인정받은 병원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찾는 것도 현명한 우리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시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